형님들, 오늘 제가 아주 기분 나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있는 원화 예금, 그거 진짜 형님들 돈이라고 믿으십니까? 매달 꼬박꼬박 적금 붓고 이자 2, 3% 받으면서 나 정도면 성실하게 잘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형님은 지금 침몰하는 배 안에서 금괴를 닫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형님들,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로컬 머니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인구 절벽과 제조업의 위기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환율 1,400원이 뉴 노멀이 된 지금 형님의 노동 가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글로벌 구매력 기준으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원들은 웃으면서 말하죠. 고객님, 금리 0.1 더 주는 적금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님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형님의 돈이 자기네 은행망 안에 갇혀서 자기들 스스로 벌어다 주는 먹이가 되기만 바랄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판을 단숨에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1등 포털 네이버, 그리고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두나무입니다. 사람들은 네이버가 이제 코인 도박판에도 손을 대나 보다 라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님들이 아는 그런 수준의 합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득권 금융 카르텔의 낡은 성벽을 부수고 전 세계의 달러를 우리 안방으로 빨아들이기 위한 거대한 빨대를 꽂는 작전입니다. 그들은 왜 원화가 아닌 디지털 달러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은행을 버리고 이들이 만든 새로운 돈의 길에 올라타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그 이면에 숨겨진 설계도를 낱낱이 공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형님은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는 호구가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디지털 포식자의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마지막 비상구를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뉴욕의 평범한 16세 소녀 엠마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네이버 웹툰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가 너무 궁금해서 쿠키를 구우려고 결제 버튼을 딱 누릅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죠? 엠마가 등록한 미국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수수료 떼어가고 미국 은행과 한국 은행을 거쳐 며칠 뒤에나 네이버 통장에 원화로 찍힙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들이 싫어하는 그 금융 카르텔 놈들이 통행세를 꼬박꼬박 챙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네이버와 두나무가 설계한 새로운 판이 깔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엠마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엠마의 디지털 지갑에 있던 1달러짜리 테더가 즉시 네이버 두나무의 통합 정산 시스템으로 날아갑니다. 은행 거치지 않습니다. 스위프트망 필요 없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수수료 낼 이유가 없죠. 엠마의 1달러는 단 1초 만에 수수료 0원에 가깝게 대한민국 기업 지갑에 생생한 달러 그대로 꽂힙니다. 겨우 1달러라고 생각하시죠? 형님들, 전 세계 네이버 웹툰 이용자가 8,500만 명입니다. K-POP 팬덤은 수억 명이죠. 이들이 하루에 딱 1달러씩만 이 빨대를 통해 달러를 꽂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0억 원 이상의 현찰 달러가 한국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 우리 기업으로 직송되는 겁니다. 형님들,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코인은 투기다, 도박이다. 맞습니다. 개인이 하면 투기일 수 있죠. 하지만 네이버와 두나무 같은 거대 플랫폼이 이걸 잡으면 그건 무기가 됩니다. 왜 하필 테더일까요? 엠마 입장에선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서 편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선 환율 변동 리스크 없는 진짜 달러를 실시간으로 확보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이득입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원화가 달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러를 찍어낼 수 없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가 흐르는 길목에 한국산 플랫폼이라는 빨대를 꽂아서 그 과실만 따먹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잡은 진짜 이유. 귀축통화 해킹 전략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 물건 배에 실어 보내고 달러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환율 조금만 오르면 벌벌 떨고 은행에 수수료 갖다 바치고, 그런데 이제 앉아서 디지털 고속도로를 통해 전 세계의 유동성을 우리 앞마당으로 뿌리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왜 이걸 반대할까요? 보안 문제? 고객 보호?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송금 수수료라는 꿀단지를 네이버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죽기 살기로 막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의 정의가 아니라 밥그릇 전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여기서 제가 진짜 자부심을 느끼는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이나 유럽 은행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 규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거리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관료주의에 빠져서 골든타임을 놓칠 때 한국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이길 수 없다면 그 달러가 흐르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장악하자. 이게 바로 한국인의 무서운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늘 밖에서 벌어와야 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 시스템으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 이런 거 전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90년대 말 리니지 아이템 거래하던 시절, 전 세계가 데이터 쪼가리를 왜 돈 주고 사?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아이템 매매에서 수조원씩 거래하던 민족입니다. 디지털 자산 DNA가 이미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팩스를 보내고 도장 찍을 때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허브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네이버가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순간 형님들은 이제 진짜 빨대가 꽂혔구나 라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 결론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방금 보신 엠마의 1달러가 웹툰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게 디지털 소비의 빨대였다면 2026년 전후로는 그 빨대가 디지털 투자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해외 투자자가 한국 자산에 투자하려면 원화 환전, 은행, 복잡한 정산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거래와 정산이 토큰 기반으로 처리되는 훨씬 단순한 구조가 생기는 거죠. 복잡했던 절차는 사라지고 정산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진짜 돈은 집이나 빌딩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은 그 거대한 자본이 지나가는 관문, 즉 정산 시스템에 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노리는 건 고작 코인걸에서 수수료 몇 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디지털 관문을 선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그리는 진짜 설계도입니다. 형님들, 돈을 벌고 싶다면 이제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심장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원화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세상 무섭네 라며 이불 속으로 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형님들은 다릅니다. 이제 형님들은 매트릭스 밖으로 나온 예외적인 존재들입니다. 남들이 은행이자 몇 푼에 목맬 때 형님들은 전 세계 유동성이 흐르는 길목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그 과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형님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원화 가스라이팅에서 즉시 탈출하십시오. 형님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십시오. 만약 원화 예금과 한국 부동산이 90% 이상이라면 형님은 지금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내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 베이스로 리세팅 하십시오. 미국 주식도 좋고 달러 ETF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은행이 손댈 수 없는 디지털 달러를 내 지갑에 소유하는 경험입니다. 둘째, 10만원으로 돈의 고속도로를 직접 달려보십시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소 계좌를 열고 10만원 테더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해외 지갑으로 보내거나 스테이블 코인 예치 서비스에 넣어보십시오. 수수료 1달러로 국경을 넘나드는 그 전율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2026년 대격변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네이버페이의 움직임을 투자 지표로 삼으십시오. 앞으로 네이버가 결제 수단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거나 두나무와 연계된 자산 토큰화 상품을 내놓는 순간 그날이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항복 선언일입니다. 뉴스가 뜨고 나면 늦습니다. 그 전에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형님들, 세상은 형님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가는 형님이 원화를 계속 써야 세금을 걷고 은행은 형님이 예금을 해야 돈을 법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이 시스템의 먹이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 태어나지 못한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이 준 이 디지털 빨대를 활용하지 못해 가난해지는 건 형님의 책임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깔아놓은 이 고속도로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고 안주하는 자들에게는 자산이 녹아내리는 지옥이 될 겁니다. 형님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불편했을 겁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나 은행권 분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여기서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네이버의 이 달러 빨대를 끝까지 허락해 줄까요? 아니면 자금 세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싹을 잘라버릴까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 형님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통찰력 높은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